4.4절 가설 검증의 오류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 가설에 대한 증거를 찾는 거죠. 여기서 P는 0.3보다 크다. 이거에 대한 그 증거를 찾는데 우리는 이 기준이 되는 연가설을 만듭니다. 그래, 그럼 P는 0.3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0.3, 이 연가설이 맞다고 하자. 이것이 참이라고 하자. 그럴 경우에 이 표본비를 얻습니다. 그래서 표본비를 얻었는데 이것이 이제 0.3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0.3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0.35라고 하는 것이 이 연거설 하에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계산하는 것이 P값입니다. P값. 그렇죠? 그래서 P값이 예를 들어서 유수는 알파보다 작으면 그러면 연가설을 기각하지 않습니까? 연가설 기각. 그러면 이 알파를 0.0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P값이 0.0보다 작게 나오면 연가설 기각이에요. 그러면 연가설이 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이 P가 0.3일 때 이 P값이 이거보다 작게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이제 기각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뭐예요? 우리가 이 P값이 0.05보다 작게 나오는 게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면 기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5% 정도 우리는 이 제1종 오류, 즉 뭐라고요? 연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5% 정도는 우리가 연가설을 잘못 기각한다. 연가설을 잘못 기각한다. 이게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반면에 우리가 연가설이 뭐죠? 이제 그 참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실제 P는 0.32가 됐든지 그래요. 그러나 이 경우에 우리 P값이 어떻게요? 0.05보다 작게 나와서 기각하면 괜찮은데 P값이 0.05보다 작게 안 나왔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가설을 기각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P값이 크게 나와서 이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연가설을 기각하지 않아요. 연가설을 기각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제2중 오류를 했죠. 자,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제1중 오류 범할 가능성, 이걸로 이제 제어를 합니다. 알파를 작게 하면 1중 오류를 이제 줄이는 거죠. 다중 검증, 이거는 뭐죠? 이와 같은 5% 검증하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한 번이 아니라 한 100번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00번 하면 한 번에 이제 이게 어떻게 이게 잘못해서 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100번 중에 5번은 잘못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가설 검증하는 것이 매번 독립적이라면 100번 하면 어떻게? 한 5번 정도 잘못되는 거죠. 5번. 그렇게 되면 이 5번 잘못했는데 이 95번은 기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기각한 것은 이제 뉴스나 출판에다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 5개 유의한 것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출판의 편향입니다. 어떻게 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유효한 결과만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하면 할수록 그중 일부만 통계 유효하게 나오겠죠? 95번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거 우리 몰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연가설이 참인데 우리가 기각하지 못하는 연가설 기각해서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만 볼 수 있죠. 이런 거 출판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중검증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다중검증이 뭐라고요? 연가설 모두 참인데 이런 걸 어떻게 많이 하다 보면 통계적으로 유연한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유효한 결과가. 그래서 이 문제가 다중검증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유효한 결과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다중검증, 출판 편향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문제는 다시 연구 결과를 다시 해보는 것이,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유전인데 초반에 이런 것이 복제를 해봤더니 그런 결과 똑같이 안 나오더라. 그런 걸 알게 돼서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계적 유의성과 실질적 유의성 엄청 달라요. 통계적 유의성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P가 0.3인데 실제 P는
0.3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표본 크기가 이게 작잖아요. 이 n이 작으면 이게 그 P값이 작게 안 나와요. n이 작으면. 그러나 n이 커지면 이게 이제 유의하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이번 절에서 배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통계적 유의성이 얻게 됩니다. 즉 어떻게 해요? n이 커지면 이 P값이 매우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해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 지금 뭐 0.3, 0.32 이런 것이 2%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 이것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이거보다는 이제 수능 성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점 만점이다. 그런데 400점 만점인데 어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2점이 평균 증가한다. 그러면 들인 돈에 비해서 이 2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대안가지 3이면 표본 크기가 크면 더 쉽게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제1종 오류를 제어하는 게 뭐라고요? 알파라고 그랬죠. 다중검증, 출판편향, 그리고 우리가 이 복제 연구도 얘기했죠. 그죠? 통계적 유효한 결과를 어떻게 다시 복제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과학계에서 이 출판 편향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가서 기각돼서 자기가 주장하는 거 참이다 이런 것이 있지만 다시 복제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복제를 해봤더니 연가서 기각하지 못했다. 그럼 이제 처음 결과가 이제 일종으로 나온 거죠. 이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표본 크기가 작으면 이 대안과 참일 때도 우리가 유효한 결과 얻기 어려워요. 그럼 연구자는 조금 이제 억울하겠죠. 그래서 표본 크기를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한 결과가 쉽게 얻어요. 하지만 실질적 유의성과는 좀 다른 것이다.